자, 글로벌 시장의 바이오 움직임들 살펴보겠습니다. 톡톡바이오 메가트렌드. 자, 일단 오늘은 어떤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 거냐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우리나라에는 뭐 IRA로 많이 언급을 하시던데요. 이 감축 법안에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친환경과 관련된 게 있고요. 두 번째가 헬스케어, 세 번째가 법인세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헬스케어와 관련된 내용이 어떤 것들이 포함됐으면 이게 그럼 시장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거고요. 또 중국의 코로나 상황도 한번 업데이트해드리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케미컬 에너지 투자자문 차홍선 대표와 강혜경 제약시장 고문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사실 제가 뭐 이제 표면적으로만 놓고 보면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은 뭐 헬스케어 비용을 좀 낮춘다라고 해서 미국의 제약기업들에게 좀 부정적으로 보이긴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인플레이션 감축법 일단 거기서 보면 앵커님도 언급했지만 첫 번째 에너지에 대한 게 있고요. 두 번째 헬스케어에 대한 거 이 두 가지로 좀 크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이 법안의 핵심은 뭐냐? 이 에너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석유와 가스 산업 같은 경우는 이 분야보다는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죠. 자동차, 전기 자동차죠. 전기차 아니면 수소 트럭 아니면 태양열, 풍력 뭐 이런 쪽에 대한 산업을 더 키우겠다라고 하는 이 바이든 정부에 대한 이런 굳은 의지가 좀 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헬스케어에 대한 거는 어떠냐라고 봤었을 때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이 있어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좀 뉴트럴한 중립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럼 핵심 안에 있어서 짧게 정리를 해보자면 뭐냐면 이 바이든 정부는 전체 GDP를 100으로 봤었을 때 의료비가 차지하는 게 지금 2020년 기준으로 약 한 20%입니다. 그런데 이게 역사적으로는 계속 지금 올라온 상황이고요. 이쪽에 대한 전문가들이 봤었을 때는 2023년이 돼야 20% 하면 좀 부담스럽다라고 본 상황이었는데 벌써 2020년에 거의 19.7%니까 20% 가까이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는 이 헬스케어 이 GDP에서 차지하는 의료비의 비중이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IRA에서 나온 게 제가 이제 좀 반반 그리고 뉴트럴이고 기업 쪽의 측면으로 봤었을 때는 뭐 그렇게 크게 이제 그런 이익 측면을 봤었을 때 크게 이제 영향이 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 먼저 좀 말씀을 먼저 앞에서 좀 드리자면은 투자 전략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신약을 좋아하고요.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되는 거는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인데 항암, 항치매, 그리고 혈관질환이죠. 혈관질환 쪽에서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 그리고 코로나 이 경구용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에도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은 이러한 기업에 더 집중하는 게 좋겠다라고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IRA에서 이제 헬스케어와 관련된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좀 들여다보면 어떤 거냐라고 했었을 때는 메디케어에서 지출되는 그 비용이 많은 의약품에 대한 약가를 협상을 하고 그리고 좀 더 약가를 조정하겠다라는 게 골자입니다. 그럼 메디케어는 뭐냐? 이게 공보험과 사보험에 대한 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한국이나 유럽은 공보험이 가입돼 있죠. 우리 대부분 다 이제 정부에서 관리하는 이런 공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미국은 사보험과 공보험이 이제 혼존을 하고요.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일부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케어 때도 보험에 이제 가입시키려고 하는 가입자 수를 좀 늘려왔죠. 이제 뭐 물론 그 보험료나 이런 건 상승했던 이런 부작용도 있긴 합니다. 어쨌든 그러면은 이제 이 메디케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공보험인데요. 그 고령층을 위한 메디케어 그리고 그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이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법안은 메디케어를 위한 이 고령층에 대한 타겟이 됐고요. 그다음에 처방약에 대한 가격을 조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 처방약이냐?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메디케어에서 이 고령층에게 처방되는 이 약에서 비용이 많이 되는 약들이 대상인데 합성의약품 같은 경우는 스몰 몰레큘이죠. 그 저분자학을 같은 의약품 같은 경우는 9년 이상 지난 의약품, 그다음에 바이오 의약품 같은 경우는 13년이 지난 의약품이 대상이고요. 단 특허가 만료되면 우리가 제네릭이나 바이오 시밀러가 나오게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허 만료에 가까이 왔지만 아직 제네릭이나 바이오시밀러가 출시되지 않은 의약품이 대상이고 공보험의 메디케어에서 처방이 많은 의약품이 대상입니다. 그러면 이 약들이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몇 개 정도가 되고 어느 기업이 타겟일까를 보게 되면은 2026년부터 조율이 들어갈 건데 2026년에 약 10개 약물이 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2029년이 20개고요. 그 중간이 한 15개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10개에서 15, 20개 정도 이렇게 대상 약물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보다는 약가 인상을 더 높이진 않겠다. 그리고 기업이 이거를 따르지 않으면 이 페널티 이제 항목이 있게 되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에서는 그러면 이 사안, 이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라고 했었을 때 해당되는 기업은 그 순이익 면에 있어서 약간 좀 감소할 수는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뉘앙스를 좀 아시겠죠? 이 정도의 뉘앙스다. 그래서 해당 기업에서 그 약물도 이제 찾아볼 수는 있죠. 특허가 거의 이제 만료되는 의약품이 대상이니까. 그래서 많이 판매되고 있는 그런 의약품들을 대상으로 보고 이렇다라고 해서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개발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지금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2026년에 10개, 29년에 한 20개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라고. 예, 그런데 네. 이제 제가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를 좀 한번 짚어드리자면 PD님께서 그 그림 한번 다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그 역대 이 대통령의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여기는 S&P 500 헬스케어 지수인데요. GDP에서 그 헬스케어 그 비용 의료비가 차지하는 그 비중을 보게 되면은 지금 트럼프 정부 전 정부 때는 17.7%에서 19.7%로 2%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럼 공화당 또 다른 공화당 때 이제 조지 W 부시 정부죠. 이때는 3.3%가 증가했습니다. 그럼 민주당이 이제 버락 오바마 정부나 아니면 빌 클린턴 정부에서는 0.7%, 0.4%. 그러니까 한 유지를 하다가 공화당 이제 집권 시기에는 이게 좀 올라갔다라는 특징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지금 바이든 정부는 앞서 이제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20%는 약 2023년을 예상했는데 사실 조금 더 앞당겨져 왔기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다. 그리고 이 핵심은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중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의 코로나 상황 그리고 코로나 백신 개발 상황은 현재 어떤 상태일까요? 예, 중국은 2020년 초에 이제 사백신으로 코로나에서 잠시 벗어났었죠. 그리고 오미크론이 다시 이제 나타나면서 일부 도시가 봉쇄와 해제를 지금 반복하고 있는데요.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느냐라고 하면 오미크론에 특화된 사백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2020년에도 지금 중국인 대부분 한 95% 이상이 시노팜이나 시노백의 이 4백신을 접종을 했는데요. 이 오미크론 특화 4백신을 만들고 있는 것도 시노팜과 시노백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번 주에 지금 시노팜의 이 홈페이지를 가보게 되면은 게재를 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오미크론 특화 4백신에 대한 임상 결과를 9월에는 볼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게재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저도 이제 제약회사에서 오래 근무를 했지만 제약회사가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특히나 다른 기업들도 다른 섹터에 있는 기업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제약은 좀 더 보수적인데요. 9월이라고 기업이 얘기를 했었을 때는 좀 더 당겨질 수도 있다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오미크론 특화 4백신, 글로벌에서도 모더나나 파이자에 대한 이 4백신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오미크론 특화 mRNA 백신을 기다리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오미크론 특화 4백신을 지금 임상 중에 있고요. 그리고 시노팜은 또 한 가지 포춘에서도 전 세계 이 글로벌에서 이 80위를 최근에 이 80위 순위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이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시노팜이 mRNA 백신도 지금 개발하고 있다라는 거를 언론에 이제 또 알렸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죠. 그 4백신, 오미크론 특화 4백신도 있지만 제조합 백신, 그리고 mRNA 백신까지 시노팜이 만들고 있고요. 또 다른 시노백은 이 홍콩에서도 지금 6개월 이상 그 아이에게도 이제 이 접종할 수 있는 이게 허가가 다 나해서 지금 접종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백신이 홍콩과 중국에서 지금 접종이 되고 있고 임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첫 번째로 승인난 경구용 그 코로나 치료제입니다. 이 아즈부딘인데 원래는 작년에 이제 HIV 치료제, 에이즈 치료제로 허가가 난 약이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로 이제 첫 승인이 이제 중국에서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캐파는 10억 정인데 이걸 30억 정까지 올린다라고 지금 기업이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참고하면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자, 차홍순 대표님,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중국의 현재 백신 개발 상황과 치료제 개발 상황을 봤을 때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울까요? 이게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의 공장이 돌아간다는 가정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0년하고 2021년의 데자뷰가 지금 이제 전개될 것이다. 그렇게 보면은 첫 번째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해드립니다. 그런 해드리는데 시노팜은 비상장사입니다. 지금 상장되어 있는 그 회사하고는 다르고 그건 자회사고 진짜 개발하는 회사는 시노팜이라는 비상장사인데 위에는 이는 그 중국 그 국유자산 공사에서 들고 있는 비상장사입니다. 그래서 80위권에 들어갔는데 살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시노백 같은 경우는 지금 트레이딩이 거래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스닥에서. 그런데 이제 작년 기준으로 보면 현금이 얼마 정도 됐냐면 16조 원이 늘었습니다. 시가총액이 트레이딩 정지됐을 때 5천억밖에 안 됐었어요. 지금 16조가 늘었고 다시 8조 원 정도가 더 오미크론 하면서 이제 늘어날 걸로 봐요. 그래서 첫 번째 전략은 가설을 세울 필요, 우리는 이렇게 데자뷰가 전개될 것이다 보는 거예요. 2020년, 2021년에 데자뷰가 전개돼서 2022년에 뭐 중국 GDP 한 3%, 내년에 큰 폭의 성장을 하면서 올라갈 때 중국 400신 기업을 사면 좋은데 둘 다 좀 여의치가 않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대안으로는 뭐 중국 상해나 심천지수를 사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세 번째는 가장 또 영향을 받는 중국의 공장 생산이 돌아가면은 원료를 공급하고 있는 코스피 화학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코스피 지수를 오히려 사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다 이렇게 보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 조금 전에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중국의 GDP 성장률이 2020년에 2.3%로 떨어집니다. 코로나 1년차 때. 근데 2년차 때는 보시면 알겠지만 큰 폭으로 올라가요. 8.1% 올라갑니다. 이때 8.1% 올라갈 걸 가정하고는 크게 움직인 주식이 코스피 지수하고 코스피 화학이나 철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심천의 상해도 같이 움직이고. 그래서 코로나 뒤에는 그러니까 이게 A라면은 데자뷰가 전개될 것이다. 언제? 올해 지금부터. 왜냐하면 아까 조금 전에 했지만 8, 9월이면 임상이 거의 9월 달이면 종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미 그 사백신을 개발한 회사이기 때문에 델타라든지 이런 와일드 타입에 대해서 그래서 오미크론도 충분히 성공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회사가 그대로 투입다. 400개 중에서 2개 기업이 투입되는데 그게 시노팜하고 시노백이다라는 회사를 보시면 알겠고, 그 다음 장에 보시면은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큰 폭으로 생산 공장이 가동되면서 전 세계로 수출이 될 때 보면은 2020년하고 2021년에 보시면은 그 심천지수가 60% 움직일 때 예를 들면 LG화학 같은 경우 200%가 움직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바닥에서 둘 다 공이 조금 올라왔는데 한 20% 올라왔습니다. 20%. 그래서 지금 보면 그림상으로 보시면은 중국의 심천지수 같은 경우도 우리는 400신을 기다린다. 공장 가동이 한 절반 됐다. 예를 들면 그다음 나머지 절반은 백신을 다 맞고 풀 가동될 때 공장을 가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붉은색이 제가 볼 때는 지수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오히려 원료인 기업들은 더 레버리지가 높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현금 같은 경우도 16조에서 한 8조 정도 돼서 한 뭐 24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2020년, 21년의 중국 상황이 지금 2022년, 23년에 데자뷰가 전개되면서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뭐 사백신, 중국 사백신, 오히려 뭐 코스피 화학, 철강 네네. 이런 쪽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중국 상황에 따른 투자 전략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케미컬 에너지 투자자문 차홍선 대표, 강혜경 제약시장 고문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